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복습해 볼 건데, 그래프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유한계의 정점과 이들 중 둘을 잇는 간선으로 구성된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점이라고 하면 이것들을 정점이라고 부르고, 또 간선은 이 보라색의 것들을 간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표현하는 방법은 인접 리스트로 하는 게 가장 직관적이고 사용하기도 편리한데, 벡터로 구현하시면 C++에서는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공간 복잡도가 5v 더하기 2 각각은 그 정점의 개수와 간선의 개수인데, 이 정도의 공간 복잡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 두 정점을 잇는 간선이 하나 이상인 경우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결된 정점들,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간선들에 대해서만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1이랑 2가 연결되어 있으면 1은 2랑 연결되어 있다. 2도 1이랑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무방향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고, 만약에 방향 그래프라고 하면 1에서 2로 간다라는 의미로 1에 2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 중에 연결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두 정점 사이에 경로가 존재하는 그래프인데, 왼쪽 그래프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두 정점 사이에 경로가 존재하지만 오른쪽은 1에서 2로 가는 경로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정점들에서 여기에 있는 정점들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연결 그래프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이클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런 모양이 사이클인데, 그거를 정의해 보자면 어떤 경로가 시작점과 끝점만 겹치고 한 개 이상으로 한 개 이상의 정점으로 구성되었을 때 그것을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사이클이고요. 이 경우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3번에서 출발했을 때 다시 3번으로 돌아오려면 1번을 중복하여서 지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과 끝점만 겹친다는 이 정의에 어긋나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트리로 넘어가 볼 텐데, 트리는 영어로 그 정의를 그대로 가져오자면 커넥티드하고 사이클릭하고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입니다. 연결 그래프이면서 사이클이 없고 무방향 그래프인데, 트리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하나가 구성하는 노드가 n개일 때 간선은 n-1개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양의 그래프들이 트리인데, 자세히 보시면 간선이 7개일 때 여기는 지금 죄송합니다. 정점이 7개일 때 간선이 6개인 걸 볼 수 있고, 이런 형태의 트리도 마찬가지로 정점이 7개이고 간선이 6개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가 아닌 것들의 예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연결 그래프가 아니고요. 이거는 보면 사이클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것은 방향 그래프이기 때문에 트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트리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트리라는 자료 구조를 도출해 보자면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러한 형태가 트리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데, 트리가 보면 뿌리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이 트리란 자료 구조도 루트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가는 그런 위계 관계가 있는 구조고요. 하나하나씩 보면 가장 위에 위치한 노드를 루트 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위계 관계를 살펴보면 이렇게 부모 노드가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노드들을 자식 노드라고 부르고, 이렇게 동일한 부모를 가진 5, 6, 7과 같은 노드들을 형제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리프 노드는 자식 노드가 없는 노드인데,
이것도 그 식물 트리랑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쉽게 단어가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엄밀히 정의해 보자면 한 개 이상의 유한계의 노드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고요. 단일 노드도 트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 이것도 트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2개 이상의 노드로 구성된 경우에는 루트 노드는 특별히 지정된 노드라고 할 때, 루트가 아닌 노드들은 0개 이상의 서로소 집합 디스조인트 셋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또 다른 트리를 구성합니다. 여기서 이 또 다른 트리라는 것은 단일 노드가 될 수가 있고, 혹은 또 2개 이상의 노드로 구성된 경우 또 이렇게 재기적으로 정의가 계속 반복돼서 사용되겠죠? 여기서 서로소 집합, 즉 디스조인트 셋은 집합들 간 공통 원소가 없는 구조이고, 이때 서로소 집합의 원소들은 결국 서브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보면 이러한 구조가 있을 때 가장 위에 있는 루트 노드, 이것을 특별한 노드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때 루트 노드를 제거했을 때 3개의 디스조인트 셋이 생기는데 각각은 루트 노드의 서브트리입니다. 왼쪽부터 살펴보면 또 이것을 루트 노드라고 하고 또 이것을 제거해보고 봤을 때 또 3개의 디스조인트 셋이 생기죠. 근데 이제 단일 노드도 트리이기 때문에 각각은 이 루트 노드의 서브트리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서브트리가 있는 경우 해당 노드와 서브트리의 루트 노드는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노드를 볼 때 이것의 서브트리는 이렇게 3개가 있고 이것들 각각의 루트 노드는 부모 노드에 대한 자식 노드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정의를 준비해온 이유는 사실 이거를 굳이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아까 보여드린 그림 등을 통해서 정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 번쯤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트리를 또 다른 언어로 정의해 보자면 하나 이상의 유한계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루트 노드부터 시작해서 각각 노드는 다른 노드를 가리키는데 이렇게 가리켜지는 노드를 자식 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리킴을 받는 노드들은 중복되지 않죠. 즉 모든 노드는 최대 하나의 부모 노드를 갖습니다. 왜 최대 하나냐라고 하면 루트 노드는 부모 노드가 없기 때문에 루트 노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들은 하나의 부모 노드를 갖고 루트 노드는 부모 노드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리라는 자료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자식이라는 위계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정리하자면 트리의 정의는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프의 일종으로 연결 그래프이면서 사이클이 없고 무방향 그래프인 것을 트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계 질서가 전혀 보이지 않는 자료 구조도 엄밀히 그래프의 일종으로 보면 트리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 이제 그래프라는 걸 설명할 때 이것은 트리이다라고 얘기하면 꼭 굳이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그냥 이러한 특징을 가진 그래프이구나.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특징은 n개의 정점이 있다면 간선은 n-1개인 그래프구나. 그렇게 그래프의 일종으로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는 일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위계 관계를 갖는 자료 구조죠. 즉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도 트리입니다. 그래서 둘이 정의상 거의 차이가 없지만 이제 그때그때마다 받아들이시는 의미가 되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으신 분 지금 아무거나 치시고 천천히 질문 적으셔도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또 트리의 특징 중 중요한 것은 모든 노드가 트리의 루트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루트는 몇 번 노드다라는 거를 지정해 주거나 아니면
아까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 루트 노드의 특징은 부모가 없다는 거니까 부모 노드를 다 제공했는데 부모 노드가 예를 들어서 -1로 주어졌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루트 노드인 거라고 파악할 수 있고, 만약에 루트 노드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편하신 대로 루트 노드를 임의로 지정해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셋 다 똑같은 트리인데요. 여기서는 1번이 루트 노드죠. 그리고 또 이거를 제가 이걸 자료를 만들 때 똑같은 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위계 관계가 딱 보이도록 정리를 한 건데, 2번 노드를 루트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트리가 되고, 만약에 여기서는 리프 노드인 7번 노드를 루트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트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지정해주지 않는 한 모든 노드가 트리의 루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리에 대한 용어들을 조금 살펴보면 디그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기엔 조금 애매해서 그냥 이 정의들은 바로 영어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디그리는 그 해당 노드를 루트로 하는 서브트리의 개수, 곧 자식 노드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디그리가 0인 노드는 리프 노드인데, 자식 노드의 개수가 0개인 것을 리프 노드라고 했으니까 둘이 똑같은 의미이고요. 그리고 노드의 레벨은 일단 루트 노드의 레벨을 1로 설정했을 때 그 외의 노드의 레벨은 부모 노드의 레벨 플러스 1의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트리의 높이와 깊이, 하이트와 뎁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은 트리의 노드 중 가장 높은 레벨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제 이 1번 노드가 루트 노드이기 때문에 루트 노드의 레벨은 1이고, 이제 그것들에서부터 출발해서 2, 3, 4는 레벨이 2고 5, 6, 7은 레벨이 3입니다. 그리고 트리의 노드 중 가장 높은 레벨의 값이 3이기 때문에 이 트리의 높이나 깊이는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트리라는 것을 어떻게 코드에서 표현할 건가라고 보면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인접 리스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트리라는 것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무방향 그래프랑 비슷한 방법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혹은 부모랑 자식 간의 위계관계를 부각하고 싶다면 부모에서 자식 노드의 방향으로 간선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방향 그래프처럼 인접 리스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68번 트리 문제를 풀어볼 건데 2분 동안 잠깐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트리에서 리프 노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의 개수가 0인 노드를 말하는데 트리가 주어지고 노드를 하나 지울 텐데 그때 남은 트리에서의 리프 노드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려면 우선 모든 노드에 대해서 그것을 루트로 하는 서브트리가 갖는 리프 노드의 개수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알고리즘은 DFS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예제를 한번 볼 텐데 0부터 시작해서 DFS로 보면 그 다음에 1을 볼 거고 그 다음에 3을 보면 이제 3에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리프 노드라고 체크를 하고 한 개라고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갔을 때 4번도 리프 노드이므로 한 개이고 이제 탐색이 다 끝난 다음에는 여기 이제 리프 노드에 있는 그러니까 서브트리에 있는 것들의 개수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2개고 또 여기선 리프 노드니까 한 개고 또 마지막으로 서브트리가 갖는 각각의 개수를 더해주면 3개인 걸로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루트 노드에서의 개수 빼기 지우는 노드에서의 개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가 있을 때 만약에 이 노드를 지운다고 하면 이제 이 트리만 남게 되는 거니까 여기 3개 빼기 2개를 하면 리프 노드가 하나만 돼서 이게 답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이 경우에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의 발례를 살펴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리프 노드를 지우게 됐는데 만약에 그것의 부모 노드가 지워지는 노드만을 자식으로 갖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이렇게 지웠을 때 리프 노드가 또 하나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를 따로 체크해줘야 합니다. 이게 이 문제의 풀이이고요. 이를 구현해보면 제가 오늘 코드를 다 갖고 오기엔 너무 길어서 이 제 코드 링크를 해놨는데 이거를 다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제가 주석을 적어놔서 이걸로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인 함수에서 보면 그 인풋이 주어지는 형태가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부모 노드가 무엇인지가 주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노드가 -1라는 것은 그것이 루트라는 뜻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식 노드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DFS를 돌 텐데 일단 처음에는 루트 노드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루트에서 시작하고 DFS 부분을 보면 만약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식 노드가 없을 때 그것은 리프 노드라는 뜻이기 때문에 CNT 값에 1을 넣어주고 탐색을 종료해 줍니다. 그리고 자식 노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일단 그 자식 노드를 루트로 하는 서브트리에 대해서도 DFS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자식 노드에 대해서 DFS를 돌아주고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구해진 자식 노드에 있는 값을 지금 부모 노드의 CNT에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PPT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개수가 다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출력을 하는 부분만 남았는데 만약에 지우는 노드가 루트 노드라면 트리가 다 지워지기 때문에 0을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 지워지는 노드가 부모의 유일한 자식일 때 이제 그렇게 지워짐과 동시에 리프 노드가 하나 더 생성되기 때문에 CNT 루트에서 CNT 리리즈 플러스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와 동일하게 루트에서부터 지워지는 노드에
해당하는 CNT 값을 빼주는 게 답이 됩니다. 그리고 굳이 이 경우를 따로 체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해봤고, 여러분들은 코드 짜실 때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각자 스타일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세요. 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바이너리 트리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한국말로는 이진 트리라고 부르고 자식 노드가 최대 2개인 트리입니다. 자식 노드는 각각 레프트 차일드 노드, 라이트 차일드 노드라고 부르고 바이너리 트리에서의 자식 노드는 레프트 차일드인지 라이트 차일드인지에 따라서 구분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식이 레프트 차일드로 있는 상태랑 라이트 차일드로 있는 상태에 따라서 이 둘은 다른 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트리의 종류 중에는 포와 이진 트리가 있는데 영어로는 풀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고요. 트리의 깊이가 k일 때 2의 k승 마이너스 1개의 노드로 구성된 이진 트리입니다. 이렇게 말로 보면 조금 이상한데 뒤에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리프 노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가 2개의 자식 노드를 갖는 트리를 포화 이진 트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리프 노드의 레벨은 동일합니다. 완전 이진 트리는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이고요. 마지막 레벨의 노드를 제외한 부분은 풀 바이너리 트리이고 마지막 레벨의 노드는 최대한 왼쪽부터 노드가 채워져 있는 트리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포와 이진 트리는 이러한 형태인데 이 트리의 이 트리의 깊이는 3이죠. 왜냐하면 최대 레벨이 3이니까 깊이가 3인데 이것의 노드의 개수는 7개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것처럼 깊이가 3일 때 노드의 개수는 7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완전 이진 트리는 이러한 형태인데 포와 이진 트리랑 다른 것은 그 높이가 k일 때 노드의 개수가 2의 k승 마이너스 1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레벨의 노드들을 제외하고 난 것들은 포와 이진 트리가 되고 마지막 레벨의 노드들은 왼쪽부터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의 특징들을 좀 볼 텐데 결국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 안에 이 포와 이진 트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트리의 높이가 h라고 할 때 전체 노드는 2의 h-1승계 이상이고 2의 h-1승계 이하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트리의 높이는 3인데 트리의 높이가 3이라는 것은 이 최소한 4에 해당하는 노드는 있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입해서 살펴보시면 트리의 노드는 4개 이상 그리고 이제 여기 7까지 있는 상태가 포화 이진 트리이기 때문에 7개 이하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벨이 K인 노드는 최대 2의 K-1승계인데 예를 들어서 이 레벨 2인 것들의 상태를 살펴보면 이건 이제 지금 포화 이진 트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노드가 2개가 있는데 레벨 3을 보면 노드가 지금 3개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2의 K-1승계인 걸 만족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이게 포화 이진 트리라서 여기 7까지 있다면 레벨이 3인 것에도 이제 2의 K승 마이너스 1개로 최대로 노드가 차 있을 것입니다. 또 전체 노드가 n개일 때 트리의 높이는 로그 2의 n 플러스 1을 이제 올림한 값에 해당하는 게 트리의 높이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하나의 노드가 최대 2개의 자식 노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높이에 따라서 2의 지수승배로 노드의 개수가 증가하죠. 그걸 역으로 계산해 보면 트리의 높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이 낮은 노드부터, 그리고 레벨이 같다면 왼쪽 노드부터 번호를 붙일 때, 즉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일 때 부모 노드의 번호가 i일 때 자식 노드의 번호는 2i랑 2i 플러스 1번을 갖습니다. 그래서 2, 4, 5를 살펴보면 부모 노드가 2번일 때 자식 노드는 4번이랑 5번이 되고, 그리고 또 부모 노드가 3번일 때 자식 노드는 6번과 7번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레벨 K의 노드 번호의 범위는 2의 K-1승 이상이고 2의 K-1 이하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부분과 맥락상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하면 그래프나 트리와 동일하게 인접 리스트를 사용해서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진 트리이고 이것을 특히 더 활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레프트 차일드 노드와 라이트 차일드 노드임을 부각하기 위해서 페어에 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저장하려고 할 때 이제 1번 노드는 2랑 3을 자식 노드로 가지니까 이렇게 페어의 first 값에 2 그리고 second 값에 3을 저장할 수 있고, 또 2, 4, 5 이 경우를 봐도 이렇게 저장하거나 이 경우도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해당되는 값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경우에 초기화를 할 때 그냥 -1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해주고 이제 페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트리의 순회를 해볼 건데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계속 하겠습니다. 트리의 순회는 트리 구조에서 각각의 노드를 한 번씩만 방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진 트리에 적용되는 특별한 순회 방법이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종류는 전이 순회랑 중이 순회랑 후이 순회가 있고요. 이 방법들을 그 이진 트리가 아닌 트리에도 적용 가능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순회 방법에 대해서는 이진 트리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 순회를 출력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뒤에 작성하는 코드들은 다 이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 문제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은 그냥 일반적인 전이랑 중이랑 후이 순회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전이 순회를 볼 텐데, 전이 순회는 노드를 먼저 방문하고 또 왼쪽 서브트리를 전이 순회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트리를 전이 순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루트부터 항상 시작을 하니까 루트를 방문한 다음에 왼쪽 서브트리를 전이 순회하는데, 이제 이 경우에도 해당 노드부터 보기 때문에 2번을 방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왼쪽 서브트리를 보면 4번인데 이제 이것은 단일 노드니까 4번만 방문하고 다시 돌아가면 되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 서브트리를 전이 순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오른쪽 서브트리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노드에서 시작해서 왼쪽 서브트리를 전이 순회해야 되는데, 이제 그건 없으니까 이제 오른쪽 서브트리를 전이 순회해서 이렇게 순회를 마치면 됩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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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하는 것이 되고요. 이거를 코드로 구현해 보면 이렇게 됐는데, 이 트리 순회를 구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재기함수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장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제 코드를 보시면 해당 노드를 먼저 방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왼쪽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 노드를 루트로 하는 서브트리를 또 전이순회를 해주면 되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 서브트리로 가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서브트리가 있다면 그거를 또 다시 전이순회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제기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직관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위순회인데, 큰 틀로 보면 왼쪽 서브트리를 먼저 보고 해당 노드를 보고 오른쪽 서브트리를 순회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루트부터 시작을 했을 때 왼쪽 서브트리를 봐야 하니까 이쪽으로 갈 거고요. 또 보면 이제 마지막 서브트리를 보겠죠. 이건 단일 노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서브트리가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4부터 시작해서 노드 이제 왼쪽 서브트리를 봤으니까 노드를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되고, 그 다음엔 오른쪽 서브트리를 보는데 이제 단일 노드인 5를 보게 됩니다.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루트 노드로 다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트리를 중위순회할 텐데 이제 왼쪽 서브트리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루트를 보면 되고, 그런 다음에 오른쪽 서브트리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왼쪽부터 갔다가 루트를 갔다가 오른쪽 자식 노드로 가는 게 중위순회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또 보면 아까와 굉장히 유사한데 이 순서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는 루트 노드를 먼저 봤는데 이제 왼쪽 서브트리를 갔다가 루트 노드를 봤다가 오른쪽 서브트리를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위순회는 왼쪽 서브트리를 봤다가 오른쪽 서브트리를 봤다가 루트 노드를 보는 방식인데, 또 살펴보면 이 왼쪽 서브트리 중에서도 또 왼쪽 서브트리를 보면 4번부터 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5번이고 이제 오른쪽 서브트리를 가야 되니까, 그리고 루트 노드는 2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른쪽 서브트리를 갈 텐데 여기서 지금 왼쪽 서브트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른쪽 서브트리인 6번 노드를 갔다가 루트 노드를 가면 3번을 가게 되고, 전반적인 가장 큰 트리에 대해서는 루트 노드 1번 이렇게 순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드를 보시면 아까와 굉장히 비슷한데 또 출력하는 순서만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코드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랑 다를 게 거의 없어서 그냥 인풋을 받는 그런 디테일한 것들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트리에서 first랑 second라고 둔 거는 각각 left child랑 right child에 대한 정보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왼쪽이랑 오른쪽 자식이 어떤 건지 바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코드가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룰 내용은 힙입니다. 힙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값을 빠르게 찾아내는 자료 구조인데, 빠르게 찾아낸다라고 할 때 찾아낸다고 제가 여기서 적은 거는 이제 값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제 찾아내는 데 자체에는 O log n이 아니라 O 1의 시간 복잡도만 소요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거고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예로는 최소 힙이 있는데, 최소 힙은 영어로 min 힙이라고 하고 값이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힙입니다. 그리고 최대 힙은 이 반대로 값이 클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힙이고, 그 외 기준은 또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힙이라는 자료 구조는 완전 이진 트리를 기반으로 하고, 이때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값이 트리의 루트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또 부모 노드는 자식 노드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값이 저장되어야 하고, 자식 노드 간의
순위는 무관합니다. 이것은 이제 힙이라는 자료 구조가 갖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세 가지 원칙을 항상 지켜서 힙 안에 자료를 저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것은 지금 맥스 힙인데 맥스 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값이 클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자료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선순위가 부모 노드가 항상 자식 노드보다 높아야 되고 자식 노드 간의 우선순위는 상관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 노드는 두 자식 노드에 비해서 값이 크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죠. 이렇게 살펴봐도 그렇고 이렇게 살펴볼 때는 이제 6과 6은 같은 값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우열을 가릴 수 없어서 그냥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값은 여기서 최대값인 10이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트리의 루트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힙을 구현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근데 그 값을 찾는 것은 제가 세 가지라고 말한 것은 값을 삽입하는 거랑 삭제하는 거랑 그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값에 접근하는 걸로 하고 생각해서 세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에 접근하는 것은 그냥 루트의 값에 접근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라고 구현할 내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값을 삽입하는 걸 보면 마지막 노드에 이어서 새로운 노드를 우선 삽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9라는 값을 삽입하려고 할 때 여기에 9가 위치하게 되겠죠. 그리고 부모 노드와 우선순위를 비교하는데 만약 새로운 노드의 우선순위가 더 높다면 값을 교체합니다. 여기서는 맥스힙을 구현하는 중이기 때문에 9가 6보다 우선순위가 높죠. 그래서 둘의 값을 교체해 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데 만약 교체가 필요 없다면 더 이상 비교할 것 없이 종료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삭제를 하는 걸 볼 텐데요. 일단은 삭제를 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값을 팝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 팝이라는 것은 스택이나 큐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것처럼 가장 위에 있는 값, 그리고 예를 들어 스택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값일 거고 큐에서는 가장 처음에 들어간 값일 거고 이제 힙이라는 자료 구조에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값을 삭제해주는 과정을 팝이라고 합니다. 이제 값을 삭제하는데 팝했기 때문에 당연히 루트 값이 삭제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노드의 값을 루트로 이동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6이 루트에 갈 거고요. 이제 지금 우선순위대로 값들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해주는 과정을 할 텐데 내 자식 노드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값과 부모 노드 값을 비교합니다. 만약에 자식 노드의 우선순위가 높다면 값을 교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8이랑 9 중에서 9가 우선순위가 더 높으니까 이거를 부모 노드랑 비교해서 값을 교체해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데 만약에 교체가 필요 없다면 더 이상 값을 비교하지 말고 종료하면 됩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이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6이 들어가게 되면 6과 6 관계에는 우선순위가 뭐가 높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값을 교체할 필요 없이 종료하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거를 구현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구현을 할 때 이런 경우에 왜 우선순위가 자식 노드 중에 우선순위가 높은 값과 비교를 해야 하니까 그냥 왼쪽부터 하나씩 비교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9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값이 바뀌어버리면 이제 그게 여기에 있는 서브트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서브트리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값이 너무 많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비교해야 될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식 노드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과 값이랑만 비교를 한 다음에 교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랑만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를 살펴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5 로그 n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리의 루트에서 시작해서 리프에 도달할 때까지 연산하거나 혹은 푸시의 경우에는 리프에서 시작해서 루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과정을 반복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트리의 높이만큼 연산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시간 복잡도는 결국 5 로그 n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값을 찾을 때는 5, 1밖에 소요되지 않는데 트리의 루트 값에 결국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값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5, 1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제가 그 과제를 한다고 작성했던 건데 그걸 제가 깃허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한 분이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배열을 이용해서 값을 이걸 구현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진트리에서 엄밀히 말하면 풀 바이너리 트리이긴 한데 어쨌든 부모 노드가 i번일 때 자식 노드는 2i랑 2i 플러스 1번임을 이용해서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구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기능이 C++이 있기 때문인데 일단 그 전에 프라이어티 큐를 살펴보면 프라이어티 큐는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값을 반환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힙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데 그냥 단순히 배열을 잡아놓고 그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값을 반환할 때 배열을 모두 탐색하면서 값을 반환한다라고 하면 모든 과정에 ON만큼이 소요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현하는 데는 힙 자료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 C++에는 이 priority queue가 STL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제에서 한 것처럼 힙을 굳이 구현하실 필요 없이 그냥 STL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특이하게도 q 헤더에 소속되어 있고요. 템플릿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입력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스택과 큐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장되는 자료의 타입이 무엇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들이 저장되는 컨테이너인데 컨테이너의 디폴트 값은 벡터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딱히 따로 작성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컴페어에 대한 구조체인데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정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컴페어에 대한 구조체에 대한 설명은 비교 기준에 대해 A가 B보다 앞에 위치하면 true를 반환한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priority queue를 정의하는 방법은 이렇게 데이터의 타입과 그것을 저장하는 컨테이너와 그리고 비교 기준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프라이어티 여기서 해당하는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프라이어티 큐는 기준의 값 따라서 값이 정렬된 것에서 맨 뒤 원소부터 반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우선순위와 반대로 정의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하면 이 링크를 보시면 C++ 레퍼런스 사이트를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거기서 읽어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 그 priority queue는 그 여기서 정의된 순서대로
값을 정렬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것에 뒤에서부터 원소를 팝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우선순위와 반대로 정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어티 큐의 디폴트 컴페어 구조체는 레스예요. 레스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부터 작은 게 있고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컴페어 구조체인데 이걸 레스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뒤에는 큰 것들이 위치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소들을 뒤에서부터 팝을 하면 결국 가장 큰 것들부터 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맥스 힙의 구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맥스 힙의 경우에는 레스로 처리하고 민 힙의 경우에는 그레이터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것의 이유가 뭔지라고 생각해 보면 priority queue라는 STL의 구현 방식이 맨 뒤 원소부터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스랑 그레이터라는 구조체는 펑셔널이라는 헤더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들을 사용하실 때는 펑셔널을 포함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계속 할 텐데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슬랙에서 질문하셔도 되고 지금 그냥 채팅창에 아무거나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하면 이제 그 컴페어라는 구조체를 사용자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짝수가 우선순위가 높았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는 값이 작은 것이 우선순위가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사용자 지정 우선순위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예시를 갖고 왔는데 이걸 보면 이제 이 괄호 두 개에 대한 오버로딩을 할 텐데 만약에 A가 둘 다 홀수거나 둘 다 짝수이면 값이 작은 것이 먼저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가 B보다 큰가에 대한 값을 리턴해주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riority queue에서는 반대로 정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A가 짝수이면 이제 반대로 true가 아닌 false를 반환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A가 홀수이면 true를 반환해주면 되고요. 이게 제가 만들어 온 예시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priority queue의 사용자 지정 우선순위를 구조체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이 템플릿 그대로 갖고 가셔서 이 비교하는 두 값에 대한 조건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할 게 너무 많아서 이 정도 틀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작년에 이걸 처음 봤을 때는 그대로 이거를 썼다가 요즘 시플프를 조금 공부하면서부터 의미를 파악하게 된 거라서 PS를 하시면서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이 템플릿을 잘 숙지하고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비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슬랙에 질문했었는데 아마 기초반에서 질문했던 것 같은데 스트릭트 weak ordering의 법칙들을 만족을 해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한 우선순위에 대한 구조체는 이제 여기 세 가지 항목들 중에서 세 번째에 넣어주시면 되고 이거를 만약에 넣고 싶을 때는 이제 에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항목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STL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탑 메소드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값을 반환하고 팝은 원소를 삭제시키고 푸시는 원소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empty랑 사이즈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것들 여기 탑이 의미하는 게 뭔지 말고는 다 스택과 동일한 내용이라서 사용하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 동안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볼 텐데 보기 전에 질문이 있어서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선순위 큐를 정의를 할 때 여기 템플릿 안에 3가지 내용을 넣게 되는데 이 세 번째가 비교를 하는 것에 대한 구조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맥스 힙을 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레스를 적어주시면 되고 민 힙을 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크리에이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그 비교 기준을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구조체를 만들어서 구조체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었나요? 아,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짝수가 홀수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높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짝수 각각, 그리고 홀수 각각에 대해서는 값이 작은 게 우선순위가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우선순위를 지정했다고 가정해보고, 그것에 대한 그 컴페어 구조체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으면 2, 4, 1, 3, 5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출력할 때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제가 구조체를 그 컴페어 구조체를 만든 것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로 계속 넘어가 볼 텐데요. 요약해보면 뿅망치를 맞으면 키가 맞은 사람의 키 나누기 2로 변하는데 이제 주의할 점은 키가 이미 1이면
사람이 소멸할 순 없기 때문에 계속 키가 1로 유지되고, 그리고 매번 가장 키가 큰 거인 가운데 하나를 때립니다. 이 과정을 최대 t번 시행할 때 모든 거인이 센티보다 키가 작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생각해보면 우선 t번에 대해서 가장 키가 큰 거인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걸 매번 정렬을 한다고 하면 그 정렬을 하는데 최소한 n 로그 n만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nt가 모두 최대 10만이므로 시간 초과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프라이어티 큐를 사용해서 매번 키가 가장 큰 거인을 찾는 데는 5 로그 n만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간 복잡도는 5t의 로그 n만큼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똥망치를 t번 때린 후 혹은 똥망치를 때리는 도중에 프라이어티 큐의 탑에 위치한 값이 센티의 키보다 작으면 이제 프라이어티 큐의 탑에 있는 값이 가장 큰 사람의 키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센티보다 작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센티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값을 확인해 주면 되는데, 이것도 구현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코드가 조금 길어서 제가 링크를 갖고 왔는데, 일단 네, 보시면 값을 입력받고 프라이어티 큐를 선언해 줍니다. 아까 그 PPT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 뒤에 다른 항목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기본으로 디폴트로 설정되는 값은 x입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풋을 모두 받고 프라이어티 큐에 넣어주고요. 값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각자 스타일에 맞게 코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는 0부터 t-1까지 확인을 해볼 텐데 i라는 것은 현재 뻥망치를 몇 번 때린 상태냐 라는 거를 체크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의 키가 센티보다 작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고요. 이것도 다른 방법을 더 선호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Q의 탑이 있는 값이 그 지금 사람들 중에 가장 큰 키의 값일 거고, 만약 그게 센티보다 작다면 모든 사람이 센티보다 작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 없이 종료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뽕망치를 때리는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키가 1일 때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맥스 하이트가 1이라면 이제 이건 0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값이 1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프라이어티 큐에 계속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i1을 때린 상태이고 t-1번까지 가기 때문에 맨 마지막 t번을 때린 것에 대한 결과도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n스가 no고, 즉 여기서 이제 n스가 yes로 업데이트 되지 않았고 그 최대 높이의 사람이 센치보다 키가 작다면 n스의 값을 업데이트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문제에서 보면 가장 큰 사람의 키를 출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값을 업데이트 해주면 되고, 이렇게 또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여기 포문 안에 넣지 않았던 이유가 t 플러스 1번 뿅망치를 때리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여기 안 넣었던 건데, 여기서는 n스가 업데이트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빼낼 필요 없이 이거를 는 t로, 수정이 안 되네요. 는 t로 해서 뿅망치를 t번 때린 상태까지 포문 안에서 해결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예쁜 코드가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정의의 본문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서 정의의 링크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트리랑 바이너리 트리의 정의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지만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무의식 중에
트리에 두 가지 정의를 되게 혼용하면서 쓰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트리의 정의도 그렇고, 이제 바이너리 트리의 정의도 그렇고, 트리를 정의할 때는 유독 그 재기적인 정의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의들의 의미를 한번 보시고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이너리 트리 이 링크를 보면 풀 바이너리 트리랑 퍼펙트 바이너리 트리라는 새로운 종류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풀 바이너리 트리에 대한 내용은 이 문서에서는 퍼펙트 바이너리 트리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자료구조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이제 오늘 소개한 풀 바이너리 트리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수님의 정의를 따라서 이 발표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그 퍼펙트 바이너리 트리라고 따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기 이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는 이렇게 있는데 너무 많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보시면 세 문제는 오늘 그 강의에서 코드 제공해드렸던 문제고, 이 두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정말 어렵지 않고, 이 세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냥 그 프라이어티 큐 STL과 조금 익숙해지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이 문제를 보시면 지금 오늘 한 게 크게 세 가지잖아요. 트리에 대한 것과 힙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순회에 대한 것을 했는데, 그렇게 트리 그리고 순회 그리고 힙에 대한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냥 트리에 대한 것이고, 그냥 기본적인 그래프에서도 사용하는 DFS랑 BFS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고요. 이 두 개는 순회에 대한 문제고, 이 두 개는 이제 힙을 사용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 두 개는 트리의 지름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내용을 찾아보시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우선순위가 마지막으로 되는 거라서 그냥 제가 연습에 올려드린 순서대로 쭉 푸시면 좀 실용성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순회를 다뤘는데 사실 문제를 풀 때 순회가 나오는 일이 많이 없어요. 정말 저도 문제를 풀면서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가져와 봤고, 그래도 코딩 테스트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순회에 대한 결과를 적어라 이런 문제도 제가 받고 해서 문제 그 나중에 뭐 대회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 세 가지 정의에 대해서는 꼭 잘 알아가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6분이라서 10분까지 줌 켜놓고 있을 테니까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혹시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힙을 직접 구현할 일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진짜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거 그냥 오히려 힙을 구현한다기보다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용자 지정 우선순위를 사용해서 푸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요. 이거를 어떻게 잘 작성하느냐가 관건이 문제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습 문제에 넣어드린 것에도 있으니까 그거 꼭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